안녕하십니까. 국어 합격시나 국어 양철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쿵명강 29페이지, 신사고 문학 238페이지. 자, 이번 제철고등학교 2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토대로 먼저 잠깐 유출해 본다면요. 고궁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인지하게 되었다, 생각한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각도가 괜찮나?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필기를 이미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예, 다른 작업보다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 자, 교재 보시면서 하면 돼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자, 일단 뭐 나옵니까? 자조적 질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웃듯 스스로에 대한 자조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반성이라든가 성찰의 의도가 내재된 질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은 조그만 일은 그러니까 사소한 일,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개하고 살까?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정작 대적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사실은 왕궁이나 왕궁의 음탕함을 지적하고 분개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50원짜리 갈비탕에 기름덩어리가 많이 나왔다고 분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왕궁의 즉 권력, 이 60년대 모습이거든요. 1960년대의 어떤 독재 정권, 자유당 독재죠. 그 부정한 권력에 의한 그 부도덕함이라다가 탐욕스러움을 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분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옹졸하게 분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옹졸하게 분개하고 있다. 즉 자조적 반성을 하고 있다.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저기 보시면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죠. 이런 비속어를 시라는 곳에 깨끗하고 깔끔해야 될 시에 왜 썼느냐? 의도적인 겁니다. 자신이 그만큼 속된 인간이다. 욕을 함부로 내과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된 인간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언 잠깐 정리해 보면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자신의 모습에서 자조적 반성을 하고 있다. 즉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옹졸하게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 밑에 이어지면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본질적인 것들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즉 언론 탄압에 대해서 자유를 요구하는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게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월남 파병이란 문제를 정권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정권의 행태,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 있고 저항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유를 이행 못했다.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동시대에 또 다른 김수영의 시, 또 다른 동일 작가이지만 사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상당히 자유라든가 이런 당시 60년대가 자유당 독재 정권, 독재란 말 속에는 뭐가 없던 얘기예요. 자유라든가 민주적인 형태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 민주화는 이제 70년, 80년대가 이제 나오고요. 이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게 소시민적 모습이 이 시에도 드러납니다. 자,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이번 시험 범위 내에 또 문학사의 흐름이란 부분이 있어서 같이 봐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이만큼 크게 다 묶어보면요. 야경꾼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그러다 큰 돈도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돈 없으니까 다시 와.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에 대한 비본질적인 거에 붕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내용적인 문제 출제된다면 이런 거죠.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는 붕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붕괴해야 될 것에는 붕괴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옹졸함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잘 드러나 있다. 뭐 이 작품에는 자신의 어떤 소시민적 태도를 스스로 자조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좀 지워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신의 옹졸함이란 것이 어떻게 되더는 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얘기고요. 이제 내 앞에 정서 뭔지 알죠? 우리 마음으로 가로도여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 당연한 내 심리나 정서, 성향 이런 걸로 됐다는 겁니다. 옹졸하게 살면서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살면서 오랫동안 옹졸하게 살면서 소시민적 태도가 몸에 배어버렸다. 이럴 때면 이런 일이 있다. 자, 이런 일은 시간적으로 먼저 과거의 일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죠. 그 밑에 가면.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포로 수용소고요. 야전병원입니다. 몸이 아팠던 모양이죠. 포로인데. 정보원들이 너스들과 함께 스펀지를, 자, 이거 스펀지 만들고 거저개는 거는, 자, 이렇게 할게요. 거저개 군화를 보고 포로 경찰. 자, 정보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뭐 가치 있는 일입니까? 포로 경찰이 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뭐 남자 새끼가 스펀지 메고 거저개 키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봅시다. 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드는 것은 자신이 뭐가 되지 않겠어요? 포로 경찰이 되지 않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소극적 반항이란 것이 저 뒤에 나옵니다. 반항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 포로 경찰이라는 게 뭡니까? 포로들 속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이 신념과 일념이 같아서 같은 일을 했다가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가 된 사람들 속에서 뿌럭지 역할을 하는 거죠.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싫었던 거죠. 그나마 양심적으로 그만큼은 하기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스펀지나 개고 있을래.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 나름대로는 저항인데 이게 상당히 소극적 저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라고 됐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포로수 이런 일은 앞에서 보면 옹졸함이 오래됐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옹졸함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당히 유약한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유약하고 옹졸한 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소극적 반항만 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데 이 반항은 뭐하고 똑같아? 스펀지 만들기나 거저 잡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스펀지 만들기, 거저 잡는 건 뭐예요? 보잘것없는 일. 그러니까 어쩌면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본질적이지 못한 행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옹졸한 삶을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개의 울음소리 듣고 그 비명에 치고, 자,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 울음소리도 뭡니까?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옆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시대상이 드러나는 걸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붙잡혀간 소설과 억압적인 거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는 거,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거, 원란 파병 문제가 있었다는 거,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상을 드러내는 단어들이다. 1960년대 4월 혁명 후 4.19죠. 61년 군사정변으로 독재 정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다. 자, 이 언제라고요? 60년대 이 시를 보고 참여시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김수영이 바로 이 현실 참여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로 이제 신동엽이라는 인물도 60년대에 있었고요. 그 시기 좀 지나가면 누가 나오냐면 신경림이라는 분이 잠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김지아라든가 민중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고은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돼서 빠졌고요. 이런 인물들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당시 현재 상황을 좀 날카롭게 비판한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김수영은 자조적 물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옹졸함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워야 되겠네요. 좀 너무 복잡하네요. 그죠? 자, 읽어볼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치고. 자, 자, 좀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자,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요. 지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진 은행나무. 앞에 나온 부분하고 똑같이 개 울음소리에 지는 거나 애기 울음소리에 지는 거나 또는 은행잎을 밟고 가는데도 가시밭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뭔가 일상적인 삶조차도 상당히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왜냐하면 앞쪽에 보시면 상당히 유약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옹졸하고 왜소한 소극적장 하다 보니 그게 일상생활이 됐고,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은 너무 당연한 삶인데도, 편안한 삶인데도 되게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극적 삶 또는 상당히 좀 피하는 삶을 지금 힘드니까 조금 피한다. 이런 것들이 오래 가다 보면 당연시되고 자신의 삶의 본질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괴로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좀 더 가볼까요? 아무리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위에.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 바로 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육사라는 시인과 또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육사의 시의 절정이라는 시가 나와요. 이육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적극적 저항을 해 갔던 인물 아닙니까? 아주 고된 현실이지만 그걸 극복할 의지와 신념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이육사가 만약에 이 사람 시를 쓴 사람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적극적 저항을 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정으로 추구하는 절정에 서 있지 못하고 앞만 해도 조금 옆으로 비껴 서 있다. 이게 방관자적 자세, 소시민적 자세. 그리고 조금 좀 옆으로 서 있는 것이 조금 좀 비겁한 것을 알고 있다. 반성하고 있죠. 자신의 비겁한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자, 자신의 삶을 옹졸한 반항. 자, 앞에 나왔던 거즈 개는 거, 스펀지 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옹졸한 반항에 불과한 거. 이발장이한테 땅 주인한테 못하고 이발장에게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의 직원에게 못하고 야경공원에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자, 이게 우습다는 것은 자조적인 말을 한 거예요. 자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안합니다. 자조적인 자세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발장이 힘 없는 사람이에요. 내모는 다 힘 없는 사람이죠. 야경꾼 힘 없는 사람. 누구한테 권력 있는 대상들한테는 못하고요. 누구한테 풍겨한다는 얘기. 권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힘 센 사람한테 저항 못하고 힘 약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습지 않느냐. 자조적이죠. 예, 반성하고 있고요. 자신의 삶을 참 우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제의 태도를 부각하고. 자, 본질적인 문제와 사소한 문제, 대조적이죠. 절정위에지 못하고 옆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표현상 특징이라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 나오죠. 1번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맞습니다. 화제의 태도를 부각했다. 맞는 말이죠. 자조적 물음을 통해서 자기의 비판과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독자에게 반성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자조적 질문입니다. 자, 본질적인 문제와 사소한 일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맞습니까? 예, 반복적이죠. 화자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소심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다. 맞는 말이죠. 자, 선택지 그대로 나옵니다.
선택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강의 내용을 안 보신 분들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좀 더 갈게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자, 얼만큼 작으냐? 자조적 질문이죠. 독백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얼만큼 보잘것없고 작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신의 모습이 옹졸하다는 건데 뭘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른 자연물이죠. 다른 자연물을 대비를 통해서 자연물들한테 야, 안 그래도 니네도 작은 모습인데 니네보다 내가 더 작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자,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연물과 대비해서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퀴즈 갑니다. 상서 어디라고? 시의 제목이 나오죠. 고궁을 나오면서 쓴 거야. 고궁 나오면서 쓴 거야. 박! 그죠? 부두는 현실에 정면을 맞서서 하고 있다. 틀렸고요. 사소한 것에 풍기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책하고 있다. 오케이. 맞죠? 보기에 자,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를 모두 고르시오. 강자에 해당되는 거요. 구청직원, 통일직원, 땅주인. 맞죠? 자, 약자, 붕괴하는 대상, 설렁탕 집주인, 이발쟁이, 야경꾼. 그죠? 예.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지울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정리와 표현상 특징, 문제 출제될 만한 것을 이제 정리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아까 현실 참여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 뭘 보셔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바로 문학사 개념 정리하는 부분과 함께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1960년대죠? 70년 넘어간 민중시 계보로 연결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부당한 현실, 어떤 겁니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붙잡혀 있고, 포로 수용소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 반성. 자, 편상 특징. 자, 본질적인 것,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일, 본질적이고 사소한 일. 이게 뭐예요? 대비되어 있다. 자도적 질문을 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와 사소한 일을 반복 제시하고 있다. 아까 했죠? 자, 화자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중요한 일에는 맞서 싸우지 못하는 방관자적이고 옹졸하고 소시민적이고 이런 겁니다. 옹졸한 삶, 무기력한 삶, 자기 비판, 자기 반성,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 자기한테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비판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연계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연계 문제. 아까 잠깐 264의 절정이라는 시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잠깐 가봅시다. 자, 264의 절정이다. 절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두고 화자가 지닌 태도를 비교해봅시다. 매운 계절에, 자, 이것도 잠깐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계절이 맵다라는 말 자체가 식상하지만 표현 자체가 어떤 겁니까? 계절이 긍정적 계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갑고 힘들고 괴로운 계절이라는 거죠. 지금 뒤에 가시면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겨울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되었고 일제강점기, 자, 264 일제강점기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를 형상화한 표현이다. 자, 제 수업 시간이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어떻게 하라고요? 상징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자, 이게 사실 뭘 의미하는지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채찍에 갈겨 화재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 거죠?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북방으로 온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방은 그러니까 수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평적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 끌려갔다 이런 말이에요. 극한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극한적 상황. 하늘도,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대꾸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라는데 이 고원은 뭐예요? 이거하고 이제 또 수직적인, 여기 수평적이라면 뭡니까? 수직적인 극한의 상태가 되겠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도 상당히 위태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위태롭고 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극한적 상황을
처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뭘 통해 드러냈습니까?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도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요. 북방으로 휩쓸려 왔다. 칼날짐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어디다 무릎을 꿇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졌다. 패배 인정.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소망을 빌기 위한 행위다. 그러니까 신에게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소망, 실현을 위한 기도하는 자세다. 위한 기도의 자세. 기도하려는 자세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자세죠. 그런데 이제 이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뭐 이 말 자체에서도 상당히 극한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뭐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 그럴 공간조차도 없더라고요. 극한적 공간, 절망적 상황, 신에게 구원을 할 수도 없는 상태, 구원을 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적 화자가 상당히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극한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목이 뭐예요? 절정입니다. 그래서 극한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포기합니까? 아니요. 눈 감아 생각해. 이렇기 때문에 눈 감아 생각해 보겠다. 자, 현실적으로는 안 되니까 눈 감고 상상 속으로라도 난 이겨내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겨울이란 계절을 난 뭐라고 생각했다? 무지개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식적으로라도 난 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역설이 드러나 있는데요. 자, 봅시다. 차갑고 강한 이미지와 무지개와 뭐 부드럽고 희망의 결합, 절망적 형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해놨죠. 읽어보면요. 두 작품이 다 절정이 드러나는데 절정은 극한의 상황이죠. 두 작품에서 절정은 극한 상황이자 불의의 현실에 맞서서야 할 투쟁의 정점을 의미한다. 다시요. 극한적 상황, 투쟁의 정점.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데 이육사는 절정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면 맞서 싸워 극한 상황을 초극할 것을 태도가 달라요. 김수영은 절정 옆에 서 있는 자신을 뭡니까?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좀 치우고요. 자, 이건 바로 문학사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60년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100%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한 작품이니 이 부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0년대 작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시적 경향이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 시인들 작품 이 문제 나옵니다.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를 거면서 현실을 어떻게 좀 올릴게요. 내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좀 줄일게요. 네, 줄여봅시다. 좀 더 줄입시다. 자,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식인들의 고민이 이어지던 시기다. 이 시기의 문학가들은 현실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 사이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적극적 어떤 투쟁의 모습을 보일 거냐, 문학으로 투쟁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는 순수함을 드러낼 거냐. 이 시기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 자 죽겠습니다. 김수영, 신동엽, 이성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성부의 표, 뭐 급대기는 가라. 신경님 신경님의 시는 농무 이런 시도 있었고요. 김지한은 오적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 시인들이 있는데요. 다음 중 우리 나오죠. 위에 뭡니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게 한 나중에 나왔다 칩시다. 나 시기의 작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작가 이름을 딱 봐야 돼요. 작가 이름을 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육사 아닙니다. 이육사는 같은 시기 인물 아니죠. 문학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시는 누구예요? 얘들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순수 문학 계열이니까 서정주, 박목을, 박재삼, 김천수, 황동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메모하세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대표적인 작품 신동의 껍데기는 가라, 이성부의 봄, 김자의 오적,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 자, 박재삼은 어딥니까? 얘 순수예요. 그죠? 순수.
김초 적고 순수. 황동기 풍장 순수예요. 예? 가로 열고 해놓은 부분에서 여기서 이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같은 사람끼리 묶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옵니다. 나온다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납니다. 자, 다음 교과서 공부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 243, 이게 교사형이라서 그런 겁니다. 243페이지면 작품 갈무리한 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 1965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뭐 소시민적 태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작품의 전방 후반부에는 뭐 자기를 우습다, 뭐 자조적 태도 드러난다. 이 실련 독자들에게 이게 본문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비문학 지문처럼.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뭐가 참여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확대해 왔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4.19 혁명을 계기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억압정치와 급속한 산업화는 이런 문제를 발생했던 70년대가 바로 뭡니까? 아까 민중시 계보, 신경림이나 김재하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활발히 창작됐다. 이 참여시 계보에 대한 게 보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읽을 거리 또 꼭 보셔야 된다 했는데요. 자, 읽어보면 김종삼의 민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71년에 발표된 시로 한국전쟁 이전 38선을 넘어냈던 사람들의 극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래요. 갈래적으로 시란 점에서 연결됐다는 건데 70년의 작품인데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뭐 그닥 크게 없는데요. 이런 거 보세요. 74년에 발표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형성한 작품이다. 이게 이제 민중시 계보로 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광규 보겠습니다. 자, 주제 연계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자, 이거 배우셨죠? 4.19 세대들의 중년이 되면서 젊은 날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소심적 삶의 모습. 이것도 잘 보시면 과거의 삶의 모습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비되어 나옵니다. 이게 대비되어 나오죠. 이 작품은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 옹졸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 상반된 걸 대비시켰는 여기서는 과거가 긍정적인 모습이면 현재는 뭐 부정적인 모습 이렇게 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저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 한 편 하는데 되게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신 대비를 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하다 보니 이만큼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비문학 지문 형태의 시역 또는 문학의 흐름이라는 게 같이 연계돼서 출제될 것이니까 교과서 뒤편 작품 갈무리 꼭 보셔야 되고요. 작품 중간중간에 연계됐던 작품들도 꼭 연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카페에 올려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지도 배부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작품은 제가 지금 비 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작품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일단 시험 전까지 반드시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바이바이.